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 정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나갈 만한가 싶으면 또 비상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일 텐데요. 이런 때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독서하기 또 좋은 때라고는 하시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독교 관련 서적을 많이 안 읽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많이 읽고 계신가요? 책 제목 중에 삶의 수리점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삶의 수리점이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장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고치고 싶은데 마땅히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또 이거를 과연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꽤 자주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가 모르는 나의 고장난 곳을 알고 또 아무도 모르는 그 문제점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마음에 희한하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자, 오늘 만난 이분 아주 에너지가 확확 느껴지는 저희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후배님이신데 멀리 떠난 여행에서 주님을 만나고 큰 선물까지 축복으로 받았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티저를 지금 간증 앞에 내세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죠. 섹시한 여인 김혜선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섹시한 여인.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네. 몸짱 개그우먼의 튼튼한 신앙 이야기. 개그우먼 김혜선. KBS 26기 공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 탄탄한 근육과 화려한 액션을 뽐내며 전성기를 보냈던 그녀. 인기 절정에 찾아온 우울증으로 돌연 독일로 떠나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데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우울증 극복과 결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개그우먼 김혜선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출연하니까 정말로 실시간 했을 때 안 나왔었는데 계속 이제 김혜선이 뜬 거죠. 근데 네. 정말로 김혜선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뭐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워. 6층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진지하게 되고 주여를 2번 외치고 하시더라고요. 그 2번을 외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인상이 굉장히 섹시했고 글로벌이다. 저 친구는 글로벌이다. 한국에서 담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했는데 최근에 딱 TV 보고 독일 분하고 결혼을 올리셨어요. 결혼식을. 맞습니다. 2년 됐죠? 네, 2년 차고요. 네. 지금 반년 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 때문에 12월에 출장을 가셨던 남편이 들어오질 못하고 계시는 생리별을 지금 겪고 계신다는데 일단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리워하셨던 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게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저랑 가져봅시다. 네. 벌써 딱 그 강사 필이 나오는 게 요즘 김혜선 씨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뭐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딱 그거 같아요. 운동하기 전에. 자, 우리 에너제틱한 시간을 가져봅시다. 화이팅! 막 이런 느낌. 딱 보자마자 저도 근력이 막 샘솟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바쁘시겠어요. 근데 정말 제2의 천직을 만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네. 운동 캐릭터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완전하게.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운동 강사가 되자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네, 이제 점핑 피트니스라고 그 사업을 하면서 네네. 운동 강사로도 하고 있어요. 점핑 피트니스 뭐 계속 뛰는 건가요? 네, 이제 방방이처럼? 네, 방방이. 그 방방이에서 그 1인 방방이에요. 네, 본 거기서 적 이제 있어요. 원래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나왔었다가 그게 이제 에어로빅화 되면서 이제 뭔가 좀 더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보통 들어가면은 1시간 정도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40분 정도 40분, 구성되어 그쵸. 있고 1시간 왜냐면 너무 1시간 무리야. 뛰면 이제 죽어. 예, 그렇죠. 난리 납니다. 이게 칼로리가 네. 장난이 아닌 운동이다 토하고 보니까. 막. 예, 예, 다들 그 얘기 힘들었어. 많이 듣으면 토할 것 같다고? 특히 재수업은 많이 도망가세요. 그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분야라 그 오시는 분들도 약간 왜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자전거 막 타는 거. 스피닝. 네. 약간 그런 줌바 댄스. 맞아요. 그런 가닥으로 같은 잡고. 계열. 예. 그럼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래요? 그냥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똑같이 같이 해드려요. 아. 그냥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운동은 효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너무 흥미로운 분야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그럼 그 저는 이제 피트니스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관악구. 네네네. 거기가 본점이고요. 지점 벌써 지점까지 네, 몇 군데 좀 있습니다. 성공한 CEO네. 아직 목마릅니다. 아, 근데 방송인 김혜선 씨라고 타이틀은 걸었지만, 야, 성공한 CEO예요. 지점까지 있는 경영인으로서 또 오늘 그 노하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김혜선 씨 처음 데뷔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약간의 그 여성미가 지금은 훨씬 더 생겼는데, 그때는 진짜 되게 설렐 정도로 남성미가 김종국 씨 예, 닮은 꼴로 굉장히 많이 어필이 많이 됐죠. 지금도 아 지금 아니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여자예요. 다행이네요. 그때는 승모근부터 이렇게 근육이 와 웬만한 남자들이 다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 캐릭터로 데뷔를 하신 거죠? 네, 첫 데뷔는 이제 그 스턴트 그러니까 대역하는 스턴트 역할로 그랬구나.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방송에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쁜 캐릭터 이미 많고 예. 못생긴 건 이제 오남희 선배님, 박지선님 다 해먹고 있으니까 어떤 캐릭터를 해야 내가 이제 이 방송에서 살아남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몸을 쓰는 캐릭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캐릭터. 아 원래 처음부터 운동을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운동 싫어합니다. 놀랍다. 이거 완전 웃으면- 충격이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네. 저는 운동에 너무 운동에 미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계기에 그냥 자기 이미지에 맞게 와. 이렇게 운 좋게 됐구나 싶었는데 치열한 노력이 있었네요. 네, 독일에서도 저는 운동은 절대 하지 말자가 제 처음 독일 갔을 때 목적이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이상하게 안 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고 내 그 이제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랬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러면 처음에 김혜선 씨는 이렇게 몸이 말랑말랑하고 근육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랑 이제 그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찌근찌근 했었는데 예. 별로 이제 운동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은 없었어요. 어허. 내 캐릭터가 이제 그런 캐릭터를 스턴트를 이제 개그우먼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수료했어요. 음흠.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를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실물을 봤을 때 TV에서는 되게 몸이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몸을 만들어야겠다가 된 거죠. 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헬스장 다니면서 정말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만든 그랬구나. 각성이 된 거구나 어느 순간. 바뀐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네. 이제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다 건강한 게 제일 좋죠, 진짜. 근데 처음에 이제 개콘에 제가 봤을 때는 여성 개그우먼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잡는 것까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부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면 또 그 다음에 딜레마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 게 워낙 강했어요, 진짜 네. 이미지가. 맞아요. 정말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엔 좋잖아요. 그쵸. 난리도 아니었죠. 주목받는 게 막 계속 실시간에 계속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그 개콘이 그때 완전 전성기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얼마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로 저는 이제 검색어에 아직은 이제 실시간 했을 때 안 나왔었는데 계속 이제 김혜선이 뜬 거죠. 네. 이게 왜 내가 떴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맞아요. 진짜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예. 연기력이 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살렸고 그리고 목소리는 지금은 조금 중저음인데 맞아요. 연기할 땐 또 하이톤으로 너무 예. 잘 내는 거예요. 근육하고 좀 상반되게.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또 다른 캐릭터가 된 거죠. 그러죠. 나의 아름다운 비결은 막 이러면서 그죠? 약간 완전 하이톤이라 이렇게만 했었어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캐릭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방송 생활을 아주 즐겁게 거의 하이텐션으로 했을 텐데 자, 두 번째 딜레마. 야, 이거 고착화된 이미지 어쩌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 그거는 언제쯤이었어요? 뭔가 더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방송에서 막 트럭을 끌든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차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 나중에는 차력사 하시는 분들이 네. 지나가다 저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 많이 하셨어요. 동종업계. 네, 그쪽으로 코스. 오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내 꿈을 위해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게 정말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되고 내가 병원비를 벌려고 이걸 하고 있나가 거꾸로 된 거죠.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으면 3번. 너무 몸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세상에.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파스를 붙이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작은 파스를. 네.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또 보더니 이제 걱정하면서 보는 게 이제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프로답게 더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더 단련이 돼서 나중에 정체성에 좀 뭔가 아, 네, 내가 개그우먼인가 아니면 스포츠 선수인가? 차력상가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이게 뭔가 중요한 게 더 작아지고 부수적인 도구가 커진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없어진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맞는 길인가까지 이제 생각이 되는. 그렇죠. 이 방송계가 또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많이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을 생각했는데 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아, 저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까가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어. 저희는 장난치는 거 워낙 개그맨들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5층, 6층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야. 그 장난으로라도 네.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막 이런 느낌이 또.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 위험하네.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부인하고 있었고 이거 내가 무슨 나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데 무슨 에이 그 우울증이야 무슨 이랬었어요. 난 운동하는 사람인데. 운동하면 다 없어질 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몸이 뭔가 그 아이고. 투명한 물에 검은 물감을 떨어뜨리면 새카매진 네. 느낌 있죠. 이게 몸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마음도 그렇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제2의 결단을 내려야겠다. 네. 아, 그래서 선택하신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그때 떠난 거구나. 네. 그럼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난 게 좀 그 전이었어요. 힘들 때였네. 네, 사실은 좀. 겉으로는 그렇게 웃고 그렇게 웃기는데 개그맨들은 속으면 안 돼 진짜. 네. 웃기다고 속으면 안 돼. 안에서는 앞으로. 예, 진짜 시꺼먼 고름이 막 뚝뚝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웃어야 밖으로 되니까. 웃기니까. 그랬군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독일로 그냥 막연하게 떠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CF 섭외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좀 돈방석에 앉겠다. 성공 이제 그럴 때가 하나보다라는 있죠. 생각이 그쯤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CF 들어오고 그렇지. 뭐 맞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잘 나갔었어요. 진짜 틀면 나왔는데. 맞아요. 그 캐릭터도 그랬었고. 근데 네. 이제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찰나에 개그 콘서트가 원래 이제 그 여름하고 가을 시즌 사이에 여름 휴가를 줘요. 각자 네. 개인별로. 네. 물론 녹화의 지장 없게. 음. 근데 그때 너무 이렇게 집에서 멍하니 있었다가 독일에서 예전에 같이 스턴트 했었던 여자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잠깐 정말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전화가 와서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나 휴가 지금 어디 갈까 생각 중인데 막 요즘 좀 이상해 우울한 것 같아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럼 언니 여기 놀러 와 했는데 가는 데만 13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아, 독일이. 네, 그리고 왕복이면 거의 하루를 그렇죠. 소비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가 시차가 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그렇네. 제대로 쉬어야겠다. 아. 결단을 한 거죠. 야, 어려운 결단인데. 코너도 그대로 하고 있었고 네. 당장 내일 모레가 이제 개콘 녹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좀 놀랬죠. 네. 그 포장 인사를 불러서 일단 독일로 보냈어요. 어머.
짐을 집에 있는 모든 개콘의 것들. 허락 안 맞고 예, 그런 뭐가 안 보이는 흔들릴까 봐. 다 보내고 그런 다음에 캐리어 하나가 남았길래 잠깐만 그때 정신 차린 거죠. 망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고 후 생각. 살려고 몸이 예. 그렇게 움직였나 그렇게 봐. 예, 움직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개콘 감독님이 난리가 나셔가지고 너 이거 코너 그래도 반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도 하고 좀 그러게. 정리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러게. 더 이상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가 됐어요. 야, 그리고 바로 떠났죠. 얼마나 죽을 것처럼 힘들었으면 도망가듯이 그랬을까. 예, 간 거죠. 그냥 오늘 뛰어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나 예, 예, 보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는 하는데 돌아왔을 때 후유증이 좀 있었겠네. 그렇죠. 오히려 돌아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쪽이 이 배우들하고 달라서 좀 텀이 길면 바로바로 잊혀지는 직업군이라 네, 맞아요. 돌아와서 컴백해서 성공하기가 참 쉽진 않은 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냥 갔어. 독일을 왜 갔니? 그랬더니 아까 그냥 거기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스턴트 하던 친구. 근데 집도 구해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독일에서는 어때? 아주 좌충우돌이었겠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네.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선답게 살 수 있는. 말도 안 통하니까 뭐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에 며칠 좀 지내다가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어요. 그때 좀 다행히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였으니까. 바로 이제 집을 구했죠. 올커니.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도망간 건데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연예인들 뭐 유학 생활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뭐 할 게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나 한국 사람은 더 만나기 싫었고 우울증이었네. 예, 싫은 거죠. 심각한 우울증이었네. 네, 정말 심각했었어요 그때. 네. 그러고 나서 멍하니 집에 있다가 결국에는 한번 어디 음식점에 갔었는데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잘못해서 그 yes란 단어가 독일에서는 야라고 하거든요. 야야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겠다. 그렇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뭐 학교 그쪽에 독일에 유학 진짜로 그 공부하려고 온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안 거죠. 나는 뭐 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구나. 성실한 사람이었구나를 재밌었어요? 또, 예. 그 공부를 하는 재밌더라고요. 동안은. 저는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는 자기가 각성해서 하는 공부는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왜 재밌게 하는지 공부했어요. 모르고 하는 공부가 이게 애매한 네. 거지. 필요해서 그냥 매달린 거니까. 그쵸. 쑥쑥 늘었겠네. 그리고 막 독일 사람은 사실 만날 게 별로 없어요. 맞아. 그래서 아무나 자꾸 말 시켰어요. 어. 아닌 길 물어보고 발음 들어보고 독일 TV 하루 종일 틀어놓고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조금 뭐 들어온 게 있으니까 기초공사가 안 돼 있더라도 이게 네. 주워 먹을 수는 있는데 독일어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주워 먹기가. 너무 달라서 네.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산 것도 있는데 뭐라고 했어? 왜 하필 독일에 갔었냐고. 영어면 내가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데 왜 독일이냐면 이랬었는데 그게 네. 다 지금 흘러고 보면은 완벽한 계획인 거죠. 진짜.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셨네 하나님이. 그러면 남편은 언제 만난 거예요? 남편이 이제 거기서 제가 원래 그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가 네네네. 들어봤어요. 네, 아이고 반가워라. 거기 있었다가 이제 베를린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도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독일에서 하나님 만난 케이스도 되게 귀해요. 그래요? 보통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이요. 독일에서 기독교가 되었다. 야, 이것도 좀 독특한 간증인데. 그리고 거기서 새벽기도 많이 가봤어요. 그럼 그거부터 들어보죠. 네, 독일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만 계속 있었다가 그 어학원이 방학을 했어요. 네. 근데 독일은 방학이 2주거든요. 겨울에. 근데 그때 문득 나 예전에 같이 춤추고 했었던 대학로에 친한 동생이 성악가 한다고 독일에 예전에 갔었는데 되게 친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놀다 가. 그래갖고 그 바이마라는 되게 정말 시골 중에 시골. 거기는 한인교회도 하나밖에 없어요. 와. 그리고 건너 다 알아가지고 막 좁은 거기를 갔는데 2주 동안 그때 처음에 그랬어요. 그 언니들
두 명이랑 살고 있다길래 네. 나 미안한데 한국 사람 너무 싫고 딱 시커맸을 때 너무 싫고 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나 그냥 네 방에만 짱 박혀 있을 테니까 그냥 나 인사 시켜주고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만 쉬다가 갈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딱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나. 근데 이 친구도 원래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종교가 없던 친구였는데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 크리스마스 그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 밖에서 있다 올 테니까 언니 그 집에 어디 주소 알려주고 열쇠 어디에 있어? 가 있어 했어요. 네. 저녁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에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문 열었는데 같이 사는 언니들인가 봐요. 딱 문 열래. 또 그 와중에 또 인사성이 또 발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또 그렇지.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렇지. 안으로는 너무 다르죠. 안팎이. 그렇죠. 네. 그 언니를 그때 처음 봤는데 둘이서 처음인데 펑펑 울었어. 언니 힘든 얘기하고 저 있는 얘기하고 그래서 펑펑 울고.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갑자기 시간이 확 그쪽으로 그게 흘러가 버리는. 영상적으로 딱 생각이 나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왔을 때는 셋이서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언니 왜 또 여기서 연기하고 있어? 언니 이렇게 억지를 안 해도 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난 이 사람들 너무 좋은데 왜 그래? 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사는구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셋이 펑펑 울고 그러고 나서 어깨동무하고 이제 합류한 그 성악하는 친구랑 네. 넷이 이제 넷이서 크리스마스를 그 집에서 이제 있는데 그런 거죠. 제가 약간 좀 잘 때 예민해요. 시끄러우면 좀 잘 못 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저기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어머나. 어머나. 근데 보통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는 아침 새벽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항상 있어요. 일주일 내내 있어요. 한인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이제 가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2주 동안 할 게 하나도 없고 뭐 하겠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갔는데 다 막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처음엔 되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한 많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를 할까? 왜 저렇게 오버하지? 막 그랬어요, 네. 저는. 네.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어. 적응이 안 돼서. 또 방언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되게 무서워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약간 너무 무서워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주여 주여를 2번 외치고 하시더라고요. 그 2번을 외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몰랐고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화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언어도 그지 같고 어려운 데서 나 여기 왜 보냈어요?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나는 한국에서 정말 착하게 살았고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음성을 저한테 주셨냐면 너가 한국에서 워낙 바쁘니까 나를 만나줄 시간이 없었잖아. 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 흘러가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내가 왜 독일에 있고가 조금씩 이제 답을 알 것 같은 것들이 많았고 뭔가 그때도 나중에는 그냥 기도를 이제 조금씩 주기도문도 해보고 그건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네, 다녔었는데 새벽기도나 이렇게 깊게야 다니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이고 무슨 이랬었어요. 그냥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체온이 그 따뜻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딱 봤는데 목사님 저쪽에 계시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만났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이후에도 되게 새벽 기도 때마다 그 2주는 진짜 꿈 같은 2주였어요.
그쵸. 음. 안 봐도 느껴져. 나는 진짜.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랑 지금 새벽 기도에 왜 와 네. 있지라고 시작했는데 2주 후에는 나의 베스트 플레이스가 돼 있는 그 기적을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그것도 수련회도 있었어요. 진짜 잠깐만요. 수련회도 갔었어요. 독일의 한 아니, 시골의 마을에 한국 사람 한인 안 교회 이게 진짜 한국 사람 싫다고 그렇게 싫다 그래도 한국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했어요. 한인 교회면은 네.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죠. 한국 사람만 있는 네. 교회. 대박이다. 네, 거기 또 따라갔었는데 목사님이 뭔가 작정하신 것처럼 계속 목사님 부부가 해선점에 마지막 날에는 저기 간증해야지 했고 싫습니다 막 이랬어요. 목사님한테도 싫은 건 싫어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준비도 안 했었고 근데 그러고 있었다가 계속 다 끝났어요. 간증하겠다는 그 리스트의 사람들이 다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거 알죠? 김혜선을 이 시선이 다 뒤에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직업병이 너 뭐 있으면 하고 더 못 있니? 이러나? 견디는데. 예. 근데 그걸 아니까 이제 마이크 들고 그 강단에서 아유 우리 목사님이 작정하셨나 봐요. 뭐 결국은 섰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간증을 준비를 안 했는데 제 입으로 저는 이 멘트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갑자기 불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한 것도 없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면서 저를 무대에서 가장 비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자꾸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럼 우리가 그거는 평생 눈물 나는 간증일걸요? 근데 지나도 어떤 뭔가 일이 좀 있더라도. 그때의 감정을 정확히 기억하니까. 네. 그 온도까지 기억나요. 사람들 시선이나 그런 것까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입으로 그게 간증이 된 건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대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게 나를 빚어주셨다. 그 말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 나는 방송도 싫다 그랬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를 쓰려고 만드신 게 거기 그 자리였구나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간증도 사실 유학 갔네, 유학. 유학 간 거네. 그렇잖아요. 결국은 유학이라는 건 뭔가를 배워오는 거니까. 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일 필요한 공부를 하러 갔다 온 거네. 거기서 한국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때도 한국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더니. 아유, 한국 음식은 먹어야 돼. 막 이따가 사람들이 주모 이제 한국 분들이 보면 김혜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죠. 아 유학 갔어요? 무슨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슨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인생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련회에서도 간증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디셀도르프에. 친한 친구들 다 거기 있었고 어학을 같이 시작한 친구들 거기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다른 고향이 된 건데 그때 갑자기 갔다 와서 자고 있는데 베를린으로 가라 라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확 미닝이 느껴졌구나.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었고 무슨 음성이야 이랬는데 그게 여기에 음성이 여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맞아요. 베를린으로 가라. 베를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데 어떡하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뭔가 좀 강력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짐 싸는 건 이렇게 정리병이 있어서 너무 빨리 싸는 것 같아요. 싸서 바로 또 체력 좀 좋아. 그리고 이제 베를린으로 바로 이사 갔는데 그때 진짜 독일 생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독일 생활의 시작이었다면 뭐예요? 찐이 거기 있었어요? 네, 찐 이제- 힘듦? 네, 찐 찐 고생? 그때 이제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고 있을 이제 때쯤이라서 시작되는 거네. 한국 사람은 그때도 너무 싫은데 그게 약간 너무 싫은데 한국 식당밖에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겠더라고. 언어가 아직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알아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교회는 또 그 바이마르 목사님이 예, 소개시켜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새벽기도 이제 갔었다가 이제 매일 이제 남편 기도한 거죠. 배우자 기도를 거기서 시작하셨구나. 왜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같이 있었던 언니들이랑 그 동생 있잖아요. 네. 지금 그 3명이 다 결혼해서 다 애 낳았어요. 지금. 그때는 다 4명 다 네. 솔로였단 예.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 기도는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다 그런 얘기 하나님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어떤 남자랑 어떻게 생긴 남자랑 어떤 스타일의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요즘?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외국분인데 저를 좀 예. 진짜로 되게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기도한 부분이. 사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개콘의 김혜선, 뭐 방송인의 김혜선이 아니라 그냥 김혜선을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식당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났던 같이 일했던 친구가 남자친구가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독일인데 독일 남자를 안 만나봤네. 좀 연결 좀 해줄래? 이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난 게 내 남편인데 딱 어땠어요? 처음 보자마자 네. 정말 곰 한 마리가 정말 순한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왜냐면 제가 늦었거든요.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는데 이게 약간 그런 스킨십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이게 편해지는. 따뜻해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 첫 만남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웬일이야. 남편은 아니었대요. 결혼은 아니었다고. 그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두고 보자. 감정이라는 건. 두고 보자 이러면서. 승부욕. 어머 너무 아니 인상이 굉장히 좋고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랬구나. 그래서 연애가 이제 시작되고 남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남편은 저기 성당 다니거든요. 캐톨릭이구나.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귀여워. 안 봐도 비디오야. 정말. 한국 와서도 이제 독일에서도 한인교회를 항상 데리고 다녔었는데 미안한 거는 이제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죠. 계속 데려다니고 결혼식도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닌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남편분은 한국말 조금 할 줄 아세요? 네, 한국어도 다 읽을 줄 알아요. 오. 조금 할 줄 알고 이제 기본 생활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이제 아니 누가 배워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외국 사람이랑 살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진짜 결혼 생활 한 20년 하신 선배 언니가 네. 한국 남자랑 살아도 말은 안 통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기리키네. 기리키네. 저도 이제 그랬는데. 엄청 언어가 거의 초, 중급 그 사이에 있었어요. 진짜 잘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남편이 이제 이해력이 좋은데 그런 언어적인 것도 사실은 처음엔 좀 많이 부딪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그걸 정말 많이 이해를 해요. 괜찮아. 거의 대화 이거죠, 핸드폰으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거죠, 만나면서. 이게 말이 안 통한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뭐 명언이다. 네.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나온 찐이다. 네,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 말이 차이 마음이. 이게 딱 보고 있어도 제가 말을 예를 들어서 나 물 마시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시고 싶어 이렇게 말이 와요. 남편은. 그렇죠. 물 마시고 싶다고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 마음이 안 진짜. 통하는 게 훨씬 지옥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진짜 요즘 요즘은 이제 6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계시지만 한국에서 결혼식도 저는 TV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축제처럼 즐긴 거예요. 네. 뻔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 그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쾌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트니스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하고 싶다와 하게 되는 거랑은 또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니까 어떻게 지점까지 이렇게 크게 경영이 가능했을까요? 원래는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심지어. 네. 근데 독일에서 운동 때문에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이 답이겠구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방송은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어땠어요? 방송 분위기는? 다시 다들 컴백했을 근데 때. 역시 김혜선 더 멋있어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돌아온 게 더 힘든데 아. 얘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했네. 캐릭터 잘 잡았네. 네. 또 강력하게 몸을 또 만들어서 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어, 네, 결국은 다행이다. 이제 그 캐릭터를 계속 부인하다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동기들도 그래서 김혜선 역시 뭐 이랬었어요. 네. 아니 동기애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또 결혼식장 네. 보니까 의리들이 저희 다 또 개그맨이 의리가 있습니다. 깨알 광고. 네, 또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방송은 사실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안정적인 내 거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잘하는 거, 잘 할 수 있는 거. 그럼 운동센터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래서 와서 점핑 피트니스 이제 그 차리면서 사실 가맹 사업도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친한 저희 회원이었던 언니가 네. 나 점핑 센터를 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 건 싫으니까 네 거 브랜드 와서 내자가 됐어요. 정말 재밌네. 그러면서 아주 이게 흥미진진하다. 연결해가지고 네. 이렇게 굉장하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몸을 만들어간다는 게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더라고요. 현대인에게 네. 마음을 고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진짜 김혜선 씨의 달란트인 거예요. 몸을 고쳐 마음을 수리하는 곳까지 가는 그렇죠. 진짜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변화? 많아요. 네. 그 1호점 차리신 분이 저한테 김혜선 거 브랜드에서 그 했었던 언니가. 사람이 예.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이도 많지 않아요. 아니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인데 점핑이 돼요? 그게 원래 이제 재활 치료 목적이고 아니면 좀 관절 뭐 이런 건가? 관절에도 좋아요. 그렇죠. 방방이. 왜냐면 떠 있잖아요. 예. 무릎 위에 무리가 안 가는.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오. 뭔가 홍보 같네요. 아니요, 이거는 뭐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점핑하면 과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맞아요. 계신 분께 이게 재활 목적입니다를 알려드린 정보 차원이니까 설명이니까. 과격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프로그램이 있겠죠, 뭐. 페이스에 맞게 하는 거고 그분이 이제 차리라고 해서 이제 차린. 그렇구나. 그럼 센터 운영은 지금 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거의 한 3개월 넘게 닫고 있었다가 네네. 이제 재개를 슬슬 시작하셨어요. 이제 열고. 다 약간 조심스럽게 네.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이제 진행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예. 확진자가 많아지셔가지고 서울이 지금 확진자가 좀 많아져서 예. 조심. 네. 보통은 아니 그 써야 돼. SNS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김혜선 씨의 클래스도 저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유튜브 안 하세요? 요즘 하고 있어요. 그죠? 안 할 리가 없어. 뭔가 계속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아니, 지금-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알려주면서 그 트램폴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제 거 기구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고 재밌게 따라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이것도 잘못된 정보로 따르면 다칠 수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랑 정말 연결되는 게 저는 수업할 때도 그냥 너무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피가 예, 끓는다고 개구멍이다 보니까 맞아요. 할 때도 회원님들한테 장난치고 싶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거기도 사실은 무대거든요. 예. 조명 받고 마스크 끼고 이거 맞아요, 마이크 맞아요. 끼고 무대죠 완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쇼를 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런 종류의 쇼 프로그램을 네, 설정을 원하는 그 DNA.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 회원들이. 저는 이것도 그래서 네. 개그우먼이었을 때는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면 이거는 이제는 내가 운동으로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진짜. 그리고 재미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웃길까. 보통은 진짜. 이제 살이 많이 좀 찌셔서 오신 분들은 우울증이 있으세요. 완전 있죠. 저희도 한 3, 4kg만 쪄도 갑자기 자신감 확 떨어지고 이거 예. 티셔츠 계속 이렇게 띄게 되고.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그리고 합병증이 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전문가스럽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덩치가 있으시면 선생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살 많이 쪘네 이래요 저는 아예 대놓고. 대신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냥 김혜선스럽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나답게. 왜냐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 걱정 마요 빼드릴 테니까 대신 나랑 똑같이 운동해야 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되게 재밌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재밌게 만드셨어요? 네. 네. 근데 또 더 되게 강력하게 만들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 있어요. 네. 되게 여자한 부분과 되게 또 카리스마 있는 부분이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의 근데요. 귀도 좀 맞아, 맞나 맞아,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각성을 하는 순간부터 섹션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떨 때 여자다운 네. 혜선이가 필요하고 더 어떨 나오고 땐 막 이런 추진력 있는 혜선이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는 건데 이게 섞여서 뒤죽박죽 방 정리가 안 될 땐 우울증이 오죠. 네.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 정리 필요한 분들 이 방송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난 진짜로. 누구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온통 엉망진창인 분들에게는 오늘 김혜선 씨의 출연이 너무 반가운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남편은 김혜선 씨의 어떤 면이 정말 너무 매력 있었고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난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개그우먼인지도 몰랐고. 그게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연애할 정말로 때. 김혜선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뭐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워. 어디서 또 단어를 응. 그런 데서 배워왔나 봐요. 네. 귀요미 계속 이래요. 귀여워.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는구나 내가. 뭔가 저한테 예전에 만났던 분들은 야, 너 보니까 이런 거 테이블 부시고 이럴 수 있던데 한번 해봐. 장난으로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남편은 그런 캐릭터인 줄 아예 모르고 요즘은 좀 많이 놀래긴 해요. 한국에서 이런 캐릭터 보면 놀래긴 우리 하는데. 귀요미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파워풀한 사람. 이제 그때 이제 남편 만났을 때는 이게 정말 나답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한국에서 뭐 하고 살았어, 무슨 일 했었어가 나와서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검색해서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러더라고요. 낯선 여자다. 근데 첫 마디가 의외로 귀엽다였어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 사랑스러워 이러더라고요. 김혜선 씨의 본질을 먼저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치워진 게 아니라. 그래서 뭐래도 이쁘지 뭐 지금 더 사랑스럽지 뭐.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강하고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겉보이는 캐릭터잖아. 그렇죠.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를 보는 거죠. 마음을 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더 결혼해야지. 놓칠 수 없지. 절대로 움켜줘야지. 그래서 한국 와서 아. 남편이 이제 살고 있는. 뭐 굉장히 바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을 오늘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혜선 씨는 그러면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 뭐 새로 업데이트된 비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사업하고 있는 것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남편도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아유 그러게 진짜 이게 무슨 생이별이야. 비행기가 아예 안 뜬다면서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언제 오냐고. 근데 우리 둘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 데는 또 하나님의 굉장히 거룩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걸 찾아야 가야 하는 게 크리스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넉놓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뭘 원하시지? 여기서 우린 뭘 해야 될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또 아유 얼마나 애틋해. 그동안은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또 거리 조정 못했다면 그때 또 밀당도 해보고 이제서 결혼하고 나 쉽지 않아.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제 독일에서 정말 진하게 만났던 하나님을 한국에 오니까 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바빠서 치여서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나 진짜 너무 잊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껏 독일에 가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럴 게 많이 힘드니까요. 월요일에 함께해요. 아 근데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좋은 걸 모이는 나누는 걸 거는 진짜 싫었거든요. 무슨 이렇게 성승맞게 앉아서 서로 힘든 거를 그렇게 나눠 짜증나게 자존심 상하게 이랬는데 상처를 꺼내놓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기적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는 거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색깔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유해 주시고. 맞아. 지금 같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박소라 씨나 저희 동기들 많이 친하고 동기. 김승현 씨는 이제 박은영 씨. 다. 나머지는 저희 회원님들이셔가지고 아유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회원들이. 사실 오늘 아침 수업이 있는데 네. 오늘 쉬고 그랬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회원님들이 기독교 쪽이 되게 많으세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오늘 어디 가는데 막 이러세요. 네.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네. 지금 방송 간다고 하니까 꼭 잘 갔다 오라고. 가서 울지 마 이러더니 좋다. 네. 되게. 다 되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회원님들도 그런 회원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분명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건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짐작하실 것 같아요. 예, 촉이 온다이?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고 계시는 우리 혜선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또 얘기하면서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 그랬었어.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말을 뱉으면서 회상하면서 그걸 기억하니까 다시 이렇게 리셋되는 느낌 있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찾아서 조립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또 이게 흩어지겠지만 계속 아니 뭐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반복, 무한 반복. 예. 흔들리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면 내 캐릭터 받아들이듯이 맞아요. 흔들리는 나의 캐릭터를 받아들인 순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게 되니까. 오늘 저도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리셋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진짜 더 좋은 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너무 예뻐요. 그 눈이 참 예뻐요. 그리고 저요? 눈 예쁘다는 얘기 꽤 많이 듣죠. 네, 아까도 이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로로 긴 쌍꺼풀이 아주 얇게 진 눈인데 맞아요. 눈이 되게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손 잡고 멋지게 동행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